예, 반갑습니다. 어, 요즘 참 제가 이 목소리가 옛날에는 컸는데 이 목소리가 작아져서 잘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 큰 이렇게 마이크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목소리 좀 크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그 시골 사람들,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 우리 시골 그 초등학교 동기들 뭐 한 11명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하는데 모여 놓으면은 뭐 시장 바닥처럼 아니면 뭐 어디 사움하는 것처럼 엄청 그, 그 시끄러워요. 목소리가 엄청 컸어. 근데 저도 목소리 큰 편인데 도시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거기 모이면은 뭐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끼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골 출신들은 목소리 클까?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야, 그때는 그 저 뭐야 그 목소리 안 크고 되나 하면서 이제 안채는 여기 있고 저 사랑채는 저쪽 끝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채에서 이제 바깥에 나오기 싫어 가지고 그 방에서 부르면은 저 사랑채 그 끝에 이 주로 이제 거기까지 들려야 되잖아. 그래 안 크게 안 하고는 어떻게 되노 하면서 그래 그것 때문에 목소리 커졌다고. 그 집의 구조와 목소리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가 목소리 커진 거 아이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뭐 하곤 해서 우스개 좀 웃고 하는데 이제 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구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대학을 이제 대구에서 다니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이제 제가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서울로 간다는 것은 또 경주와 너무 떨어져 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토요일만 되면은 꼭 시골을 내려갔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게 경주 내려가지고 또 경주서 차를 타고 저 토암산을 넘어가 그 바닷가까지 가기 전에 그게 지금은 이제 문무대왕면인데 그 문무대왕면까지 가려면 또 1시간 반을 또 시골 버스를 타고 그 제를 꾸불꾸불 이렇게 뭐 옛날 화랑들이 다녔던 그 동산령 절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르막 올라가다가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빌빌 그러면서 못 올라가면 이제 다 내려가지고 또 그걸 밀고 또 올라가 내리막에 이제 오늘 정상에 가 또 타고 또 내리막 올라가고 내리막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보면 우스운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마치면 이제 그 안 오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경주 시골 가는 차를 타고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 때 차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제 야 갔다 와가지고 갚아줄게 하면서 이제 차 빌려달라면 다 빌려줬고 그 당시에 뭐 다 빌려줬어요. 그 왜냐하면 시골 갔다 오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용돈 다 오면 이제 돈 갚아주고 또 우동 한 그릇 사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또 우리가 이래 보면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받고 뭐 또 같이 또 우동 한 그릇 뭐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이제 우정이 싹 트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신뢰 관계도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점에 이제 대학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견학도 가보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조부모님도 계시고 시골에 뭐 아버님이 그 당시 좀 편치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가면은 이제 일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게 생겼는데 가면은 일을 해야 됐거든요. 농사 일을.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계속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 거들어주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면 녹초가 돼가지고 오면 월요일 날 하루는 또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에 뭐 거의 자다시피 하고 또 자고 이러는데 처음엔 선생님이 좀
뭐 나무라기도 하던데 나중에는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온다 하니 와가지고 뭐 피곤하고 하니까 뭐 자도 안 말라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누워 있어도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역사나 세계사나 뭐 국사 이런 거는 또 다 이래 이제 듣고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뭐 자도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저보고 이래요. 제가 숫자에 그때는 좀 밝은 모양이에요. 그럼 무슨 세계사 뭐를 묻다가 세계사 그 연도를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저보고 야 자고 있는 놈 좋은 게 몇 년도야? 이러면 제가 또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몇 년도라고 또 이렇게 대답하고 이랬는 기억이 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겸에 제가 이제 이제 대학도 정하고 이제 전공도 정해야 될 이제 입장이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그 학교 투어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남대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가니까 그 뭡니까 그게 천마더라고요. 천마 장학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경주서 우리 그 고향의 천마총회 그 천마 하면서 너무 제가 그걸 감동을 받았는데 또 뭐 신화의 천마도 뭐 하늘에서 막 말도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 그 어렸을 적에. 그래서 야 내가 이 학교 와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더라고요. 뭐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이 이상하게 뭐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대학을 제가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논리로 야 저 그 당시는 그 한강 이남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고 그 중앙도서관이 제일 높은 뭐 23층인가 뭐 이래요. 그리고 그뭐 제일 캠퍼스가 넓다 하니까 제 나름대로 그거 두 개만 해도 된다. 제일 높고 제일 넓은데 뭐 거기 가면 된다. 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마라는 그런 학교의 그 뭐 상징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거기 이제 가겠다 했는데 이제 전공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한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쪽에 뭐 학교 공부보다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해왔는 이제 이제 뭐 부모님부터 그런 걸 이제 받아왔는 사람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법학이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그 학문이 같은 거예요. 법학이. 그래서 이제 행위를 해야만이 이제 거기에 위반인지 아닌지 또 모든 학문의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보다는 이제 축적돼서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그 루틴이 됐을 때 이제 제어를 하는 과거지향적인 학문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근데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지향적인 그런 학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로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장기적인 5년 계획, 10년 계획, 100년 계획, 이거는 이제 통치학의 분야에서 이제 행정학을 원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학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부분에 그 이제 기획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에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것을 이제 집행하는 그러한 학문의 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정치학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그러한 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학문 중에 어느 것을 제가 택하는 게 가장 제 성향하고 현실적으로 맞겠냐고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제가 행정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는데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행정학의 학문이라는 건 또 현실 안주만 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발전 행정 분야, 기획론 분야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대학에서 그걸에 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정치학을 하는 쪽의 생각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국회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학과 정치학 여기에 관계되는 이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문에 어떤 학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격, 그러니까 뭐 인생관이라고 그래도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이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정치학의 관념에서 보면은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미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공약을 했던 아니면은 뭐,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안 지켜진다 하더라도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누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뭡니까 생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뭐 빌공짜의 공약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인의 도덕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학문과 그 인격 형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는 거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며칠 전부터인데 쭉 그 대구 시내 제가 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올 기획에 있어서 현수막을 쭉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 24조 뭐 체코 원전 수출 뭐 이래 확정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게 있더라 이제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자원 외교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각종 무슨 뭐 외국에 할 때도 그 네옴시티 그러니까 뭐 그게 어디서 하더라 사우디아라비아 사는가 그 네옴시티도 뭐 수십조 뭐 수백조 원 공사로서 뭐 신도시 건설한다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이제 참여했다 뭐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수십조 원에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원외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 만약에 외국에서 무슨 뭐 1조 원의 뭐 계약, 뭐 성사, 뭐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본계약 들어가기 전에 무슨 다른 계약을 뭐 MOU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 의사를 보내본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만약에 뭐 계약 성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언론에 냈다 이거예요. 그 뒤에 그게 안 적혀졌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사기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사기라고? 예. 당연히 사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그런 현수막에 뭐 몇 조 원 수출 뭐 이래서 나중에 그게 뭐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묻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학문과 인격 형성 그러니 중요하다. 만약에 개인사 기업에서 뭐 그러면은 뭐 난리 나겠죠. 뭐 그거 가지고 뭐 법의 제재도 엄격하게 받고.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뭐 전체적인 것을 인용하는 사회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그것이 당연한 뭐 하든 안 하든 뭐 당연한 것으로 이제 치부되는 사회. 과연 그것이 이 사회를 형성하는 그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을 내세우고 이제 또 무슨 뭐라 그러죠 이제 전체 그 사기를 북돋우는 거, 뭐 이런 것으로는 이제 어떤 구호라든지 어떤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면은 이제 호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가 소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위정자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다들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러한 문화가 아닌가. 그것이 뭐 기업 분야고 또 뭐 정치 분야고 다른 게 아니고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이제 공정 사회로 가는 미래의 소비자 주권 시대에 이제 아니면은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야 되고 국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냉철한 그러니까 생각을 판단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적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지만은 이제 이 학문과 제가 그 당시에 그 20대에 학문을 택할 때 과연 법학, 행정학, 정치학의 분야에 대해서 과거냐, 현재와 미래냐를 이제 고민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행정학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그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의 따라서 사회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한번 우리 모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